철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 탄압 수사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. 강한 대응 얘기를 했는데요. 민주당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방식이 옛날에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때는 군사 독재잖아요. 군사 독재 때 내가 잡혀가면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정치 투쟁하고 민주화 운동 탄압한다 하고 붙는 거예요. 왜? 우리를 잡아간 정권이 부당한 정권이니까,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니까 그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. 법률 조문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. 가장 확실하게 싸우셨죠. 네.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도 민주당이 그 향수에 젖어 있지 않는가. 또 민주당의 율사들 많잖아요. 총동원해서 요 부인은 요런 근거가 있다, 요런 증거가 있다, 법률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걸 하나하나를. 그런데 민주당 요걸 법률적 대응은 제쳐놓고 전 당이 달려들어서 야당 탄압이다, 정치 보복이다 많은데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냐? 검찰은 그런데 이골이 난 거예요. 정치인들 급비하면 야당 탄압이다, 정치 보복이다 하니까 그래, 너는 떠들어내가. 우리는 그냥 법률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해갖고 그냥 기소하면 된다. 이걸 정치적으로 해갖고는 백전백패다. 이 이야기고. 내가 뭐 남의 당에 이야기해서 뭐 좋은 소리 못 듣지만은 그 철험에라 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철험에라 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사람 이야기 들어서 그 사람들 이야기들 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마치 지금 국민님이 뭐만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안 되듯이 그 사람들 정치 몇 년 한 거예요. 지금 초선들 아니요. 뭘 정치를 해봤어요. 그래 갖고는 이재명도 죽고 민주당도 내년 총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이제 정치하는 분들한테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. 정치는 8분의 6박자로 해야 된다. 음악 8분의 6박자가 강양약, 중강양약. 이게 못 박을 때 우리가 그렇게 봤거든요. 강양약, 중강양 이렇게 해야지 못이 들어가거든요. 강강강강은 이게 못이 튀어나오고 다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강한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양당의 정치 세력의 그 아주 강경파들이 항상 문제인데 때로는 아니 작전상후퇴란 말이 왜 있고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? 그게 상당히 쓸만한 전략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는 철험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좀 뒤로 빠져주고 그렇게 돼야만 민주당이 조금 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민주당이 박연 계시지만은 이재명 사건을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. 하나는 이 이재명 사건이 야당 탄압이라는 관점.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야당을 탄압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160석이나 넘는데 그거 어떻게 야당을 탄압합니까? 그래 덕볼 게 하나도 없는데.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. 정치 보복에서 이재명 의원을 죽인다?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국민님이 덕볼 일이 있나요? 국민들 느끼기에 국민님이 저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는구나 이렇게 대다수 국민이 느끼면요 그 국민님은 망합니다.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됩니다.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뭐가 있구나. 이게 대장동이 뭐가 문제고 뭐 성남FC가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를 바로 봐야 해결책이 나오지. 지금 정치 탄압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해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. 철원회처럼 강하게 붙어라. 강하게 싸우자. 뭐 어떻게 강하게 싸운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민주당 길이 안 열립니다. 때리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맞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이제 이런 경우죠.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니야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책을 다 뒤집고 거꾸로 가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관료까지 다 정권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 관료들이 자기들이 수립했던 정책을 다시 또 5년 만에 뒤집고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수사를 한다거나 또 과거에 이미 끝난 것도 다시 다 뒤집어서 수사를 하면서 정책이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
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그 이전 정책의 인사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야당 탄압, 이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또 다른 정치 탄압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은 뭐 허구한 날 윤심파리로 나를 지새우고 야당은 방탄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정치의 상황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근데 지금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쪽은 집권 여당이거든요. 몽둥이를 들고 있고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먼저 다른 방향과 다른 정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악무한적인 대립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그러면 철험에서 얘기하듯이 강한 대응이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? 강한 대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. 여당은 때린 적도 없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출발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민주당이 아니, 난 그렇게 출발하는 건 아니고. 예.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정치 탄압의 한 구성으로 이재명 대표의 건도 있고 정치 탄압이라고 바라보는 그 전체 뿌러미 안에 이전 정부에 대한 인사에 대한 구속 수사라든지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.